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창업 카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오늘 강연을 진행하게 된 박춘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꾸까라고 하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는 꽃을 주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꽃을 편하게 즐길까라고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 사업을 2014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꽃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보면은 잡지처럼 2주에 한 번씩 꽃을 정기적으로 원하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소위 꽃 정기 구독이라고 부르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2014년에는 꽃 정기 구독만 진행을 하다가 지금 오프라인 샵도 있고 그리고 기업용 서비스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플라워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릴 얘기는 국가가 어떤 회사고 어떠한 비즈니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년 전에 혹은 그 전에 사업을 처음 했을 때 얼마나 평범했던 사람이 어떠한 과정으로 국가를 창업하게 되었고 처음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스토리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개인적인 내용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보통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보면 아줌마로 알아요. 박춘화라고 해가지고 보통 옛날부터 꽃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공대를 나와서요. 그냥 다른 공돌이들과 같이 수학이랑 과학 이런 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제가 어떻게든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서 공대는 좀 어렵거든요. 지방에서 일하거나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남고 싶어서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의 경영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30살에 창업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특이하게 독일의 로켓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IT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연봉을 받으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이나 아시아 쪽에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창업했던 게 30살 때 사실 거의 10년 전인데 글로시박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요. 처음에 너무 잘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5개씩, 6개씩 보내드리는 사업이었는데 런칭한 지 6개월 만에 구독자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억울했던 건 난 연봉을 받는데 왜 굳이 내가 이거를 왜 내 걸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이건 잠깐이더라고요. 한 2, 3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구독자가 1,000명까지 빠지고 회사에 돈이 없어지고 저도 직원들한테 제 회사는 아니었지만 연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사비를 털어서 막 월급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33살까지 한 3년 동안 진짜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민했던 건 이제 바닥까지 갈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너무 고민이 많았고 고객들도 직원들 다 저를 버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번 더 창업을 할까 아니면 다시 대기업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결혼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할까라고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했었던 것 중에 어차피 3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더 이상 고생할 수 있는 거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고생한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2014년도 3월에 그때는 저는 그냥 남자 공대생이었고 당시에 인턴 한 명을 제가 뽑았었어요. 그러고 제 통장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인생에서 마지막 사업 한번 해보자. 기존에 힘들었던 거를 이제는 훌훌 털고 이거를 해보고 아니면 나 진짜 사업가에 재능이 없겠다라고 시작했던 게 지금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었던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 2월 27일 정도에 그냥 우연하게 저는 꽃사업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3월 1일부터 꽃사업 한다라고 친구나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갑작스럽죠. 친구들도 3일 만에 얘가 너무 3, 4년 동안 힘들어서 뭔가 정신이 나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꽃사업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다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크게 3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아무도 꽃사업 안 할 것 같냐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반대로 보면
얼마 전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화훼 농가가 어렵다는 뉴스 맨날 나와요. 그러고 저도 부모님이 꽃을 산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리고 저도 꽃을 산 기억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꽃 사업을 굳이 너가 선택을 해야겠냐라는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공대를 나온 그냥 공돌이었던 거고, 다행히도 화장품 회사에 한 5년, 6년 있었으니까 그나마 좀 마케팅 쪽에는 친숙했지만, 저도 사실 꽃을 사본 적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플로리스트도 아닌데 갑자기 꽃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꽃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도 생화를 다루는 거, 살아있는 걸 다루는 게 진짜 어렵다. 너가 꽃을 사와서 2, 3일 만에 그걸 팔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많이 지적해줬던 저의 문제점이었던 거죠. 그러고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이 안 돼, 혹은 야, 춘하야 하지 마 라고 말렸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친구들은 막 돈을 벌고 막 결혼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돈을 다 이전에 사업하면서 제 사업도 아닌데 억울하게 막 다 탕진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근데 꽃집을 하려면 냉장고 하나만 사도 한 500만 원, 10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대기업을 다녀서 3, 4년 정도 너가 다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본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세 가지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저는 화훼업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화훼업계가 막 잘 나가는 막 이런 업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저도 알았어요. 이 사업이 어려울 거고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는 알았는데, 근데 반대로는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달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2달 만에 국가의 모델을 해보고 안 되면 빠르게 원서를 써서 대기업이든 어디든 가야 되는 게 저의 숙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 상관없어, 나 일단 2달 동안 꽉 잡고 해볼 거야 라고 그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거나 궁금해하세요. 꽃가를 처음에 굳이 왜 했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근데 저는 명확했거든요. 왜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많은 분들이 알려줬어요. 이미 친구들과 술 먹거나 부모님이 얘기하거나 하면. 근데 그 반대되는 것만 잘 잡으면 이 사업은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한 3일부터 한 열흘 정도 동안은 거의 밖에 나가지도 않고 컴퓨터 앞에서 사업 모델만 짰던 것 같아요. 그때 짰던 모델이 뭐였었냐면, 저도 알고 있는 건 저도 꽃을 사본 적은 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꽃 시장이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념일 때만 꽃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생일이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일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근데 저는 막연하게 다 어릴 때 뭐 배낭여행 가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꽃을 막 즐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밥 먹을 때 테이블에 꽃이 있고. 근데 이런 문화를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꽃을 못 즐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문화를 소개를 하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많이 진행했던 건, 어차피 저도 주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꽃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꽃의 수요를 염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꽃을 팔지 말고 그냥 아예 꽃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자, 이런 식의 캠페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거는 누가 봐도 얘네 사업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꽃을 사본 적이 없고 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쟤네 회사는 왜 자꾸 일상에서 꽃을 즐기라고 하지?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냥 그런 것들을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테니 이런 문화를 만드는 회사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 마케팅을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했었던 마케팅이 별거는 아니에요. 보통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의 타깃에 맞춰서 상품을 막 팔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할 수 없었던 게, 그런 타겟이 아예 없었던 시장이라서 저희는 페이스북에 페이지 하나를 만들었고, 그 페이지에서 많이 했었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꽃을 즐길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혹은 꽃을 즐기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조그마지만 큰 행복을 주는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포스팅을 매일매일 하나씩 했었거든요. 근데 그 포스팅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약간 불쌍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문화를 진짜로 지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특히나 어릴 때 영국이든 미국이든 부모님 따라 사셨던 분들이
그때는 집에 꽃이 항상 있었다라는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그런 문화가 없어졌다라는 걸 되게 아쉬워했었고, 네,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그리고 꽃이 정말 좋아하셨던 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아, 얘 꽃가라고 하는 얘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네를 끝까지 잘 같이 올려보자라고 했었던 팬덤이 막 발생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처음에 런칭할 때가 저희가 4월 중순 정도 돼요. 근데 한 달 만에 저희 라이크를 해주신 분이 1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막 저희 생각들을 좋아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플로리스트가 아니니까 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플로리스트 아니니까 어차피 이전의 질서를 전혀 모르고 스타트업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근데 네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 꽃집은 가만히 앉아서 꽃 사러 온 사람들을 기다리지? 두 번째는 꽃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혹은 꽃집은 홍대에서 유명하면 홍대에서만 유명하고요. 청담에서 유명하면 부산에서 유명하면 다 그 지역만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는 화장품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걸 바꿔보자. 못 바꾸면 사실 그만두고 다시 대기업을 가야 되는 게 저의 판단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했던 게 꽃 사러 오는 고객을 기다리면 어쩔 수 없이 꽃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하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건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수요가 있진 않지만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고객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생길 수 있다면 정기 구독을 해서 받아보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희가 일반적인 꽃집을 했었다라고 하면 오늘 뭐 여자친구랑 100일이에요 라고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찾겠어요. 근데 반대로 저희한테 좀 좋았던 거는 그냥 저희의 생각을 응원하는 아까 10만 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더 있을 거고. 네, 그런 분들이 나 근데 그럼 나 꽃 좋아할 건데 즐겨볼 것 어떻게 하면 돼? 그때 저희가 제안했던 건 꽃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꽃값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냥 선물용으로 5만 원짜리 한다, 10만 원짜리 한다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에 가다가 가볍게 꽃을 사서 집에 두는 게 일상의 꽃이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2주마다 받아야 되는데 5만 원, 10만 원이면 벌써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니까 너무 큰 돈인 거예요. 20만 원은 다른 거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많이 고민했던 게 처음에는 어떻게든 꽃값을 2만 원으로 낮추는 거가 저희한테 중요했어요. 근데 저를 처음에 도와주셨던 플로리스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랬거든요. 무조건 2만 원을 맞추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맞춰보고 안 되면은 이 사업을 그냥 접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꽃이 저렴하고 합리적이어야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많이 뭐 시행착오 있었지만 노력을 해보니까 다양한 꽃을 사서 정해진 구독자 수만큼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으면 2만 원에 꽃을 파는 게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다행히도 저희가 꽃을 좀 낮은 가격에 팔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건 저는 화장품을 하면서 청담에만 유명해 혹은 홍대에만 유명해 이런 화장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원하면 택배로 받아볼 수 있거나 올리브영에 가면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꽃집이 언제까지 그 지역 기반의 사업에 머무를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오히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건 꽃을 말도 안 돼 보이지만 택배로 보내서 전국으로 내보낼 수 있으면 와, 이 꽃집은 한국에 유일하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고객으로 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택배로 꽃을 보내서 안 가거나 시들어가면 전 이 사업을 그냥 접는다가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죠. 그게 불가능하다 혹은 뭐 꽃을 전혀 모르는 접근이다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저도 그 말에 반박은 할 수 없었지만 사실 보면 저희가 뭐 전복도 택배로 보내고 김치도 택배로 보내는데 그럼 꽃을 보내는 거는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 개선의 영역이라는 걸 처음에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꽃을 처음으로 택배에 넣어서 전국에 어디에 있던 간에 그분한테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꽃이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꽃 사업이 어려웠던 건 상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수요가 있냐 없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화장품을 했을 때의 단점은
화장품을 비슷한 거를 좋게 만드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꽃은 조선시대에도 이뻤을 거고 지금도 이쁘고 미래에도 이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상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예쁜 꽃을 어떻게 마케팅을 입혀서 브랜드를 입혀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화해 업계에만 있었으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화장품을 경험하고 이렇게 경영을 경험했을 때는 좀 재밌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예쁜 꽃을 제대로 수급을 해서 대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걸 좀 끌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원래 화해 업계에 있던 사람이라면 시도 못했을 플레이들이었을 것 같아요. 꽃값은 당연히 이래야 돼. 혹은 꽃은 당연히 눈앞에서 건네줘야 돼. 혹은 꽃은 냉장고에 신선하게 보관해야 돼. 뭐 이런 방식들이 일종의 고정관념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게 바뀌어야만 화해 산업이 발전하고 그냥 관심 없던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꽃을 사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갔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5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이 사업을 굳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오프라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커머스를 2011년도부터 경험을 했었고 그 사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꽃도 도대체 언제까지 오프라인에서 살까라는 고민이 들었던 거죠. 근데 14년도에는 뭐 다소 빨랐던 건 있는데 그래도 10년 후면 어쨌든 온라인에서 다 주문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이게 저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망하더라도 최소한 가볍게 망하려면 500만 원만 딱 쓰고 망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다음 스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직장을 가던 빚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고민했던 거는 아까 제가 택배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쉽게 화장품 사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가 클릭 몇 번으로 내가 원하는 꽃을 사고 이 꽃을 전국에서 어디서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고정비도 안 들면서 화해 업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 돈이 없어도 그래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긴 하고요. 또 큰 거는 돈을 미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예약을 할 수는 있지만 정기 구독의 특성상 저 뭐 언제 처음 나가는 저 정기 구독 신청할 거예요 라고 온라인에서 결제를 해요. 그 돈들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 돈을 원활하게 뭐 꽃을 사는 데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꼭 정기 구독 서비스라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뭐 구독 서비스를 해야겠다라고 만들었던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꽃을 즐길 수 있을까? 혹은 화해업계가 어떻게 해야지 발전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담아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정기 구독 서비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가라고 보면 저희가 궁금했던 건 소주를 마실 때 처음처럼 생각하고 커피 마실 때 스타벅스를 가잖아요. 근데 꽃을 생각하면 그런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많이 했던 건 꽃을 떠올리면 꽃가라고 하는 게 떠오르거나 혹은 다른 브랜드가 떠오르는 플레이가 돼야지 이 산업이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꽃가라고 하는 브랜드가 많은 분들에게 좀 인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근데 그것이 화해업계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는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전국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저희는 꽃을 다 직접 만들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어디서 받아보시던 간에 똑같은 퀄리티의 꽃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3,000다발에서 5,000다발, 6,000다발도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꽃을 만들어서 택배로 전국에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드디어 꽃이 하나의 일상재로서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고 그거를 국가가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아직까지도 꽃이라고 하면 기념일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그냥 커피 마시는 것처럼 스타벅스를 가실 때 아무 때나 가시잖아요. 오늘 막 생일인가 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일상에서 꽃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를 그 수요를 많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뭐 좀 월별로 다양하게 꽃을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꽃가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할 때 지금의 모습까지 그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분명히 어렵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버티고 얼마나 많이 분석하고 얼마나 많이 트라이하고 실패하고 근데 그거의 결과물들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일단은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스타벅스 창업 카페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강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박춘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